안녕하세요. 북광풍수지리 연구입니다.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충남 공주에 있는 마곡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사는 640년 신라 자장유사가 창건하고 조선이 중수하고 1172년 보조국사가 중수하였다고 합니다. 마곡사는 태화산 아래 태화천이 태극 모양으로 감싸고 도는 산태극 수태국의 명당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붉은색 동그라미 부분이 법당대에 있는 곳으로 산태극 수태국이며 물이 감싸고 도는 안쪽 영역입니다. 또한 남쪽 아래쪽 하천물이 유입되어 법당대에 있는 산태극 수태국 이곳은 재물이 들어오는 좋은 터가 됩니다. 화면에 물이 감싸고 도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 도인들은 이 산태극 수태국의 형국을 매우 상스러운 배합으로 여겼으며 산과 물이 남녀처럼 서로 껴안는 형국이 되어 그 안에 명당을 이루어 돛닦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백범 김구선생이 일본군 장교를 살해한 후 마곡사에서 머리를 깎고 피신해 있었다고 합니다. 해탈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탈문은 처음 마곡사로 들어가는 정문으로 속세를 벗어나 해탈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기맥과 청기가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중앙통로 양쪽에 금강역사상과 보현, 문수동자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천왕문입니다. 천왕문 역시 기맥과 청기가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건물 안쪽에는 동서남북의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며 인간을 올바로 인도하는 사천왕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무섭게 생긴 모습으로 삿된 귀신은 사천왕상이 무서워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극락교입니다. 극락교를 기준으로 남쪽인 국사당과 선원이 있는 남원과 대흥보전과 오층석탑 등이 있는 북쪽인 북원으로 나누어지며 북원에 주건물들이 더 많습니다. 북원인 사찰경내에 들어섰습니다. 5층 석탑과 뒤에 대강보전이 보입니다. 석가탄신일인 초파일을 준비하여 연등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범정누의 모습도 보입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청룡이 잘 감싸고 있습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백호도 잘 둘러싸고 있습니다. 안산의 모습입니다. 대웅보존 모습입니다. 대웅이란 큰 영이란 뜻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뜻해 대웅보존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석하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양옆에 약사열의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를 대표하므로 이 세 부처님을 삼세불이라고도 불립니다. 대흥보존은 아들을 점지해 준다고 합니다. 대흥보전 안에 있는 쌀의나무 기둥을 안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는 설화가 내려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도 이 쌀의나무 기둥은 윤기가 나고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화면에 쌀의나무 기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싶은 부인들이 많아서인지 맨들맨들합니다. 대웅보존 뒷면의 모습입니다. 기맥폭 30m인 기맥이 대흥보존 뒤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흥보존은 계좌정형으로 기맥선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부에 계시는 세 분 부처님 중에 기맥선이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정확히 지나는 모습입니다. 다른 고찰들도 대웅전에 모셔진 세 부처님 중 가운데 부처님을 기맥선이 지나도록 배치하였으며 이는 기맥선상에 정확히 모셔 지기에너지를 최적으로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 내로 들어온 기맥이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개방향, 즉 북쪽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기와 만나 대웅보전 내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음택혈의 기맥폭은 일반적으로 양택혈 기맥폭보다 작으며 음택혈 기맥폭 30m는 엄청난 크기로 들어오는 지기 에너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천기 입력 방향이 기맥선 입력 방향과 일치하여 그 영향이 더욱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은 혈의 가로 크기로 16m이며 건물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면은 혈의 세로 크기로 9m이며 건물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며 부열이 됩니다. 화면은 대웅보전 바로 아래에 위치한 대광보전의 모습입니다. 대광보전은 마곡사의 중심법당으로 임진왜란때 불타 없어진 것을 1788년에 중창한 것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광보전 내부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건물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도록 특이하게 보완되어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부처님으로 진리의 몸이 광명의 빛을 온누리에 비추어 모든 이들을 지혜의 길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강보전에는 사자리를 짠 안진뱅이 전설이 담겨 있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며 사자리를 짰던 안진뱅이가 마지막 100일날 완성된 사자리를 바치고 나오는데 자신도 모르게 걸어서 나왔다고 하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당 안에 사자리가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대광보전 옆면 모습입니다. 대광보전 뒷면 모습입니다. 화면과 같이 기맥폭 29m인 기맥이 대광보전 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웅보전으로 들어오던 기맥폭보다 1m가 작습니다. 이는 대웅보전에서 기맥에 의한 지기에너지를 소비하고 다시 직진하여 기맥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건물은 계좌정향으로 역시 기맥선 마야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건물 내로 들어온 기맥이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개방향, 즉 북쪽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기와 만나 대강보전 내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역시 대웅보전처럼 천기 방향이 기맥선 방향과 일치하여 혈의 영향이 대단합니다. 화면은 혈의 가로 크기 20m로 건물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면은 혈의 세로 크기 9m로 건물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며 부열이 됩니다. 대강보전 앞에 위치한 보물인 5층 석탑입니다. 라마교식 탑과 유사하여 원나라 영향을 받은 곳으로 보입니다. 탑이 2층 내면에는 사방불이 양각되어 있으며 사방불이란 모든 공간에 부처님이 영원히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5층 석탑에는 나라의 기근을 3일간 막을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맥폭 16m인 기맥이 탑 뒤쪽에서 들어와 수살맥과 만나면서 축적된 지기가 개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기와 만나 탑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기맥선은 계좌정향으로 천기 방향과 일치하여 역시 혈의 영향이 한층 더 커집니다. 기맥폭이 대강보전을 지나며 13m가 줄어든 것으로 지기에너지를 대강보전에 많이 준 영향이며 이로 인해 대강보전이 마곡사의 중심법당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면은 혈의 가로 크기 2m로 탑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면은 혈의 세로 크기 2m로 탑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며 부귀열이 됩니다. 조사전입니다. 마곡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와 마곡사를 중수한 범일국사, 도성국사 및 보조국사 진울,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의 영정을 모신 곳입니다. 조사전은 기맥과 천기가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조사전 청룡방에 있는 관세음보살상입니다. 역시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백범당의 모습입니다. 백범 김군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1896년 일본군 중자를 살해하고 살인범으로 낙인찍혀
인천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복역 중 탈옥하여 1898년 마곡사에서 은신하다가 출가하여 법명을 원종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듬해 1899년에 다시 환속하여 마곡사를 떠나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백범당 역시 기맥과 청기가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김구 선생이 마곡사를 떠난 지 근 50년인 1946년 마곡사에 다시 와서 심은 향나무라고 합니다. 응진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그 제자인 16나안을 모신 곳입니다. 응진전 역시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화면은 신검당 및 고방의 모습입니다. 신검당은 대광보존을 맡아보는 사람들이 숙소이며 큰 방의 역할을 하는 대규모 요사체입니다. 고방은 요사에서 필요한 물건을 넣어두는 곳입니다. 신검당은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범종루입니다. 범종을 치는 곳으로 역시 혈이 아닙니다. 템플스테이 하는 곳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1박 2일 묵으면서 절 생활을 체험하는 곳으로 역시 기맥과 청기가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국사당으로 불리는 산신각입니다. 자장율사, 진울, 범일, 도승 같은 고승들의 영정을 모셔둔 곳으로 스님들에게 국사가 되기까지 필요한 많은 수행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세워진 건물로 한쪽에는 태화산 산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국사당 옆면의 모습입니다. 국사당 뒷면의 모습입니다. 국사당 뒤로 기맥폭 22m인 기맥이 들어와 수살지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술방향, 즉 북서쪽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국사당의 양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국사당은 양택혈이 되어 음택혈보다 혈의 용량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좌양은 신좌의량입니다. 화면은 혈의 가로 크기 11m로 국사당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면은 혈의 세로 크기 6m로 국사당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며 부열이 됩니다. 다음은 영산전으로 현재 남아있는 마곡사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1650년에 중수대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산전이라는 편액, 즉 글씨는 세조가 썼다고 합니다. 영산전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목불 7구가 남아있으며 이는 과거 7불, 즉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출현했다고 하는 부처님으로 한가운데 모셔졌고 그 주위에 1000분의 부처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마곡사의 영산전은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곡사에서 가장 영험이 큰 정각으로 군왕대의 모든 기운이 모여있는 곳으로 어진정승과 용맹스러운 장수를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산전은 기맥도 들어오지 않고 청기도 내려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다음은 명부전입니다. 명부전은 지장보살과 염라대왕을 비롯한 시방을 모신 곳으로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이고 시방은 저승의 심판관이라고 합니다. 명부전은 군왕대의 좋은 기운이 모인 곳이라고 하나 기맥과 청기가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태화선언입니다. 선언은 스님들이 참선 수행을 하는 곳으로
태화선언 역시 혈이 아닙니다. 혈에 위치하였더라면 스님들의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여담이지만 명당인 혈자리에서 득도를 해야 정도를 득할 수 있고 흉지에서 득도를 하면 정도를 득하지 못하고 큰 신에게 접신되어 사도로 빠지게 됩니다. 매화당입니다. 스님들이 수행 공간 겸 요사체로 쓰이며 매화당 역시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마곡사는 산태국 수태국의 명당인 극락교 안쪽인 부건이 명당자리로 김해폭이 약 30m급인 대웅보전과 대강보전의 법당이 음택혈에 위치하여 대단한 영향을 지녔으며 5층 석탑 역시 음택혈로 대단한 명당에 위치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 건물인 조사전이나 백범당과 응징전, 신검당 및 범종루, 템플스테이하는 곳은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극락교 박힌 남원에서는 국사당인 산신각이 양택혈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 영산전이나 태화선언과 매화당, 명부전은 혈이 아닙니다. 대강보전이 혈자리로 제일 좋아 기도하기에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에 대한 풍수지리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